안녕하세요. 다정한 타로 담사 태경입니다. 자, 어제 앞서 다룬 우리 완드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 1월 묘담 인물부 시리즈 마이너의 시작을 열었었는데요. 자, 앞서 다뤘던 우리 인물 관창에 대해서 듣고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그렇게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 재미있게 들으시면서 우리 카드 활용도에 대한 특징과 에너지를 들으면서 카드 활용을 조금 더 편안하게 능숙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오늘도 재미있게 완드 나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어서 오세요. 앞서 다룬 완드 페이지가 이제 서투르지만 순수한 최초의 불씨였다면, 오늘 마주할 카드는 그 불씨가 되게 거대한 산불이 됐죠. 거대한 큰 불이 됐죠. 그래서 대지를 정말 집어삼킬 만큼 맹렬히 돌진하는 그 기상의 카드, 그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카드인데요. 바로 코트 카드의 폭풍형 전사죠. 완드 나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멈출 수 없는 붉은 돌격을 보여줄 오늘 주인공은 임진왜란 당시 육지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그 전라도를 사수했던 장수였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바다에 이순신이 있었다면, 비교를 하면 육지에는 이 장군이 있었다라고 칭송받았었던 조선의 최고의 무장이죠. 무민공 황진 장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유니 기반으로 1월 묘담 타로 카드를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메이저에서 진행을 했던 것과 같이 마이너에서도 유니 카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보시면 정말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그 달려가는 말 위에 또 있는 우리 기사를 볼 수 있죠.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미지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도약하는 정말 적토마죠. 붉은 적토마와 기사가 보이는데요. 우선 여기 제일 먼저 크게 보이는 이 말에 대해서 알아보면, 말은 결국 우리 이동수단이었죠. 이동수단이었던 것과 같이 속도를 알아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또 추진력을 나타낼 수 있답니다. 그 추진력과 함께 또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설 수 있는 그런 행동력을 또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쥐고 있는 지팡이, 우리 완드 카드에서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지팡이죠.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도전 정신과 의지를 나타내요. 우선 그 완드 수투에 대한 핵심은 열정이잖아요. 불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열정은 항상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모든 완드 카드에서는 이 열정이 항상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항상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카드를 보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꽃에도 우리 완드 기사인 것을 확실히 설명을 하는 것과 같이 여기 붉은 불길 같죠? 붉은 깃털에 이 옷과 장식
구도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 자신감이죠. 이 화려함을 나타내고 이 불씨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강한 에너지를 상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카드를 마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완드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완드 기사도 여기 사막 배경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것은 쉽지 않은 환경이죠. 결국 개척해야 되는 또 개척 정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성격과 이 인물의 특징을 알아보면 열정적이고 행동력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에요. 완드 나이트는. 그래서 여기 완드 나이트는 4장에 우리가 그 수트, 마이너 카드에서 수트가 4가지 수트가 있잖아요. 그 4가지 수트에 또 4장의 기사 카드 중에 완드 기사는 가장 역동적이고 저돌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말이 앞다리를 들고 솟구쳐 오르는 도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생각하기 전에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말 극단적인 추진력이죠. 저돌성. 그런 것을 상징을 한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완드 페이지에서도 여기 보면은 옷에 완드 페이지에 하늘님 안녕하세요. 완드 페이지 옷에 보면 살라만더 불도령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완드 기사에도 똑같이 여기 불도령령이 있어요. 그런데 소야님도 안녕하세요. 있었는데 시종의 살라만더의 그림은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면 꼬리를 물고 입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입이 닫혀 있겠죠. 닫혀 있는 상태지만 우리 기사 카드, 나이트 카드의 살라만더를 보면 그 입을 열고 있어요. 열고 결국 이 입을 연다라는 것은 불꽃을 뿜어내고 낼 수 있는 그리고 내고 있는 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는 열정이 통제 단계를 넘어서 외부로 정말 사정없이 발산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설명했던 장신구, 투구 위로 솟구치는 이제 붉은 깃털이죠. 그리고 불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의 투구와 팔꿈치 장식에 있는 불길이 타오르는 형상이죠. 이것은 그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전방에 쏟아부을 수 있는 강력한 그 불의 원소, 화의 속성을 나타낸다라고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지니고 있는 완드 기사가 지니고 있는 핵심 키워드를 또 알아보면 우선 완드 페이지에서도 그랬고 완드 나트에서도 그렇고 완드 이제 퀸과 킹을 또 알아보겠지만 그 완드가 불원소잖아요. 우리 물불 바람 대지 이 4원소 중에 불을 의미하는 불 속성, 화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열정에 대한 키워드는 항상 대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나이트에서 그 열정이란 대표 키워드를 제외한 인물에 대한 특징적인 핵심 키워드를 설명을 드리면 역동성이죠. 떼찌님 안녕하세요. 역동성 그리고 추진력 제가 아까 말했죠. 그 말이 앞다리를 들고 정말 튀어나갈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추진력, 그 행동력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강한 의지가 아니면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행동력이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역동성과 추진력, 뭐 행동력, 뭐 강한 의지, 그리고 자신감이 이 카드가 내포하고 있는 특징과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반대로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겠죠. 이 카드가 이렇게 뒤집혔을 때 역방향으로 보일 때 이 카드의 성질은 어떠하며 또 정방향으로 보더라도 앞, 뒤 카드, 사이드에 있는 카드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뿜어내는지에 비교를 하다 보면 이게 마냥
좋은 의미로만 나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역방향에 대한 키워드도 함께 보실 수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죠. 봤을 때 허세와 다혈질이 들어가요. 허세와 다혈질. 이제 추진력이나 이런 역동성이 정말 반대되는 성향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에 반대되는 게 허세, 그리고 추진력에 반대되는 게 뭐 다혈질, 무모함, 그리고 그 강한 의지나 이런 부분, 또 자신감과 또 그 연결되는 반대 성질은 갈등을 또 유발할 수 있죠. 너무 자기 의지와 자기 의견에 대한 것을 내세우다 보면은 단체 생활에서는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과도한 자신감까지 우리 완드 나이트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와 역방향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어제 인물이 완드 페이지, 우리 1월 묘담 타로 카드의 시종이죠. 그 화랑이었던 관창의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은 역사 속에 진짜 황진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 황진 장군. 왜 임진왜란의 영웅들이 정말 가득했잖아요. 가득하고 그 역사 속에서도 육지전에서 정말 정점에 서 있었던 무장 우리 황진 장군인데 정말 멋진 기계와 업적을 남기시고도 그 임진왜란 그 영웅들이 그때 시기에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남기신 업에 비해서 조금 숨겨지는 이야기들이 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드를, 우리 1월 마담 타로 카드를 사용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완드 나이트에 함께하는 요 황진장군 카드가 나온다면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이런 정말 기계 높은 장군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황진 장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황진 장군이 왜 완드 나이트에 함께 하게 되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게요. 우선 황진 장군은 우리가 앞서 그 공부했던 메이저 카드 14번 카드를 기억하시나요? 14번 카드면 절제 카드죠. 절제 카드에서 우리 1월 묘담 타로 카드는 황희정승이었어요. 인물이 황희정승 황이었는데 이 황진 장군이 알고 보니 정말 황희정승의 피를 이어받은 가문의 영웅이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황진 장군은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14번 절제 카드의 주인공이죠. 황희. 조선 최고의 명재상이라고 알려졌던 그 황희정승의 실제 5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대에 정말 멋진 인물들이 이렇게 나온 가문의 영웅과 같은 인물인데, 타협과 균형을 중요시했던 이제 재상의 피가 진짜 5대를 걸쳐서 전장을 누비는 조선 최고의 무관이자 돌격형 장수로 재탄생한 것인데요. 그렇죠. 피는 정말 못 속이죠. 엄청나죠. 우리 황희도 타협이랑 균형을 굉장히 이렇게 노련하게 잘 했던 인물이기도 했지만 자신에 대한 이런 욕망에 대한 것도 엄청 컸던 인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 열정적인 그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거쳐서도 결국 내려와서 황진장군의 이 멋진 모습을 우리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게 된 그런 멋진 DNA였는데요. 그래서 이 조선 최고의 무관이자 돌격형 장수인 우리 황진 장군은 황씨 가문의 기계를 품고 일찌감치 무과에 급제하셔서 여진족의 난을 진압하면서 이제 용맹을 떨치기 시작을 했던 인물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치 전투 여러분 아시죠? 그 배티제 이치 전투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우리 황진 장군이었는데요. 서기 1592년이죠. 그 전라도를 침략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만 대군을 끌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황진 장군이 그 동북 현강으로 계실 때 그 대둔산 이치의 그 그곳이 정말 험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험준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고개에서 방어전을 구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방어선을 구축을 하시면서 도절대사 권율 장군, 여러분 권율 장군도 유명하시잖아요. 그 권율 장군과 함께 선봉에 서서 그 황진 장군이 그 나무 기둥을 이용해서 엄폐물을 만들었대요. 똑딱똑딱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그때 활을 쏘시면서 그 전투시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 중에 일본군에 근데 정말 그렇게 노련하게 여기 진짜 여기에서 날고 저기서도 날고 하시면서 그 멋진 전투를 벌여주셨는데 그 전투 중에 일본군의 이게 조총탄이죠. 그 조총탄에 황진 장군의 투구가 그대로 이제 관통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마에 피를 흘리게끔 타격을 줬는데 그 피를 흘리면서도 우리 같으면 그 말이 피지 머리에 그렇게 피가 한번 이렇게 상처나 이런 것들을 맞고 피가 나게 되면 머리가 정말 아찔하거든요. 그냥 이라고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머리 고개 이렇게 두어 번 흔들고 일어나서 정신 차려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머리를 한 두어 번 터트려 먹어봐서 아는데 그 진짜 터지면서 피가 터지면 머리가 터지면서 피가 터지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머리 두어 번 이게 절대 안 돼요. 별이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늘이 막 뱅글뱅글 도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 황진 장군은 그렇게 그 조총탄에서 투구가 관통을 하면서 이마에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서도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 위기에서도 장군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프다 이러고 그냥 뒤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정말 완드에 대한 그 열정적이고 불같은 마음으로 의지로 바로 일어나요. 일어나서 즉시 칼을 휘둘면서 그 목책을 넘는 적들을 직접 대면서 넘겼대요. 쳐다, 쳐다. 그랬는데 그렇게 대장의 기적 같은 투혼이죠. 원래 그 우리 의지를 불태울 수 있고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게 그 지금으로 따지면 오너와 CEO잖아요. 그런 대표직에 앉아있는 인물들이 정말 으쌰으쌰 해보자, 할 수 있어 하거나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념과 모습을 보여주면 따라가는 사람들도 안정감을 느끼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돼버리면 가지고 있던 의지와 열정과 그 패기마저도 사실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체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있었던 우리 황진 장군은 그 즉시 무너지지 않고 그 즉시 바로 칼을 들고 일어나 움직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투혼의 대장의 기적 같은 투혼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조선군이 일당백 기세로 돌격을 해요. 쿠디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진행하고 있었죠. 어제부터 진행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일당백 기세 대장인 우리 황진 장군뿐만 아니라 우리 군사들도 일당백 기세를 가지고 돌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1만 대군을
정말 아찔하잖아요. 숫자상으로 1만 대군이라고 하면. 그 1만 대군을 격퇴를 했어요. 우리가 이긴 거죠. 역시.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 곡창지대를 온전히 우리 황진 장군과 황진 장군이 이끄는 군사들이 사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에 정말 그 육지전 최고의 대승을 거둔 사례가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됐었는데 이어서 이제 그 제2차 진주성 전투가 시작이 돼요. 그 1593년이죠. 1593년에 일본군이 지난 1차 때 그 진주성에서 그 전투에 패배를 했잖아요. 일반군이나 몰고 왔는데 자기네들은 어떻겠어요? 그 군사들의 그 수적인 것을 믿고 아마 이야 하고 왔겠죠. 또 우리나라를 얕봤잖아요. 그때 그 일본은 그랬는데 그 전투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그 설욕을 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라도 패배 설욕하고 이제 전라도로 가기 위해서 그 10만 대군을 몰아서 진주성으로 쳐들어왔어요. 와, 이제는 1만 대군이 아니라 10배, 10만 대군을 몰고 이제 진주성으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의병장 곽재우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장수들은 승산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1차 때는 그래, 뭐, 좋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승리를 거뒀고 대승을 했고 그 1만 대군을 이겨냈지만 지금은 1만 대군이 아니라 10만이다. 이 10만 대군을 못 이긴다. 수적으로 너무 우리가 열세하고 힘들다라고 하면서 밖에서 싸우는 거를 그 승산이 없다고 성 밖에서 머물면서 싸울 것을 권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이제 우리 황진 장군이 그 충청도 병마절도사였죠. 병마절도사였는데 단호히 거절을 해요. 그럴 수 없다. 하면서 내가 이미 의병장 김천일과 함께 성을 사수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죽을지언정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장수가 한번 약속을 하고 이야기를 꺼냈으면 그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칼 뽑았으면 물어서 썰어야지 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남아이론 중천금 정신이었겠죠. 그것도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 책임을 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 결국에는 말을 몰고 그 고립무원의 진주성 안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하시고 마지막까지 성벽을 지키시죠. 그 황진 장군이 성 내에 수성군 그 총지휘를 맡으셨어요. 총지휘를 맡고 조선군의 전투력은 진짜 극대화됐죠. 왜냐면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정말 위에서 기계 있게 전투력 있게 이렇게 움직여주면 같이 가는 사람들도 으쌰으쌰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황진 장군의 그 의지와 전투력이 그 장수들에게도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은 상대성이라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으아 이러면은 상대도 으아 할 수 있고 상대가 또 이렇게 배려를 하면 나도 또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또 마음 말하지 않아도 그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조선의 전투력을 정말 끌어올릴 수 있는 인물이었던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황진은 직접 성벽 위를 정말 밤낮 없이 뛰어다니셨대요. 정말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적들의 그 공성, 병기를 부수고 전선을 지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여기 출몰하고 저기 출몰하고 하니까 그 적군에서 왜군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인물의 이 의지와 움직임을 보고 좀 저는 내가 상대였다면은 무시무시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인물 하나만으로도 사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인물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전체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를 아마 일본 쪽에서도
수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항상 그 지켜보고 있으니까 서로를 이렇게 적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게 느껴졌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인물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일본도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적군조차 진짜 그 무시무시한 수비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전투 9일째 되는 날이죠. 전투 9일째 되던 날 성벽이 온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투가 9일이라고 하면 벌써 하루만 진행을 해도 그 많은 군사들이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하고 공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 이미 약 10일을 가까이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하는 상황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성벽에 무너진 틈을 점검을 하셨죠, 우리 황진 장군이. 왜냐하면 준비성도 굉장히 철저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말로 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분은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행동으로 이미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에 무너진 틈을 점검하고 계셨던 그 와중에 황진 장군을 저격하고 있는 저격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인물이 일대 장수다라는 거를 일본에서도 왜군 쪽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황진 장군의 목숨을 노렸던 그 저격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저격수 중에 한 명에게 저격수가 쏜 탄환에 우리 황진 장군이 결국 또 헤드샷을 이마를 맞으셨어요. 우리 또 앞서 투구에 상처를 먼저 또 입으셨었는데 또 탄환에 이마를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렬히 그 자리에서 순절하시게 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결국 조선군의 중심축이었죠. 우리 황진 장군이 중심축이었기 때문에 그 황진 장군이 쓰러지면서 아쉽게도 우리 열심히 수비를 하고 있었던 그 진주성의 기세가 급격히 꺾였죠. 우리 그 돌뿌리 같던 우리 황진 장군의 목숨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역시 기세가 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이 결국 끝내 함락되었는데 함락된 사실은 사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결국 그래도 그 우리를 수호해주고 우리를 지켜냈던 우리 황진 장군의 이 산장수의 대명사죠. 이 대명사, 이 인물은 우리 역사 속에 또 우리 기억 속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물을 우리 그 1월 여담 타로 카드 완드 카드에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완드 나이트가 상징하는 것이 결국 뜨거운 질주잖아요. 질주 본능이잖아요. 그 질주를 우리 황진 장군의 생애 정말 물과 불의 순환과 같이 정말 그리고 그 열정적인 그 에너지가 거대한 철학적 주제랑 저는 맞물렸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 인물을 넣게 되었고 그리고 또 완드 나이트는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완드 나이트는 말씀드렸다시피 행동파 기사잖아요. 말로 조잘조잘 속닥속닥 하는 그렇게 해서 말로 일들을 해결하는 인물이 아니라 행동으로 무조건 나서고 움직이는 활동력을 보여주는 에너지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주위의 상황을 복잡하게 재고 따지거나 그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그 완드 페이지 때도 기억을 하실까요? 그 완드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완드 페이지가 우리 관창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완드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순수함과 그 때묻지 않은 열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었던 게 관창의 생애가 정말 그 순수함의 그 패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건데
그것과 같이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제가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그 우리 화랑 관창이보다 또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장수죠. 노련한 우리 장수 황진 장군은 주위의 상황을 계산하거나 또 재고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자신이 장군으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직관과 그 에너지가 가리키는 방향이죠.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질주하는 인물로 함께 자리에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부분이 행동파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황진 장군인 게 여기서 나와요. 몽다님 어서 오세요. 통신사 일행 이제 무관 종사관의 신분으로 우리 황진 장군이 일본에 다녀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는데 귀국 후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해 듣게 되면서 황진 장군이 들었던 거는 일괄된 이야기나 정보들이 아니라 정말 그 전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극단적으로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 의견을 내고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는 당파 싸움에 빠진 부분을 체감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파 싸움에 빠진 조정의 그 비생산적이죠. 황진 장군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비생산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완드 기사, 완드 나이트의 에너지는 행동으로 움직이고 추진력을 내세우는 속도전을 보여주는 그런 파워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황진 장군 또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입으로 왕왕왕 해가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그런 당파 싸움이 생산적인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황진 장군은 듣기로 정사 황룡길 하태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부사 김성일 하태는 침략 징후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뭐 우리 그 서민들이죠. 우리 국민들을 무서운 불안함에 떨게 하지 않기 위해서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끄러운 우리나라가 이 시대 때는 굉장히 여기서 들쑤시고 저기서 들쑤시고 하면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 황룡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분명히 조심을 하거나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 김성일이 침략 징후는 없다. 어떤 이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황진 장군이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거는 입으로만 정사를 다룰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직관을 믿고 칼을 갈면서 준비를 하고 이제 남들이 말로만 논할 때 황진 장군은 군사를 가리키면서 그 무기를 확보했던 거예요. 이것이 완드 나이트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그 성구성을 그대로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황진 장군을 1월무덤 타로 카드 완드 나이트에 넣을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 투구를 아까 뚫었잖아요. 조총탄. 그리고 우리 살라만더 나이트에 있는 살라만더의 의지 그 페이지에서 꼬리를 물고 있는 살라만더였다면 나이트에서는 불을 뿜는 살라만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완드 나이트 옷에 새겨진 살라만더는 꼬리를 풀고 입에서 이제 뜨거운 열기를 발산을 해요. 이 발산되는 것은 이제 제어가 되지 않는 불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
이 살라만더가 여기 상징성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불의 원소의 특징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유니에서도 이 그 살라만더 불도롱뇽을 베이지에서도 입히고 이렇게 완드 기사에도 입혔던 것처럼 이 부분을 저는 관광하면서 너무 가기보다 인물에 엮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 완드 페이지에서 입꼬리에 물고 있지만 그 살라만더는 결국 불씨를 일으키는 작지만 작고 소중하지만 불씨를 일으키는 그 최초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 완드 나이트에서는 이 불씨가 정말 불꽃이 점화가 크게 되죠. 그 불꽃이 점화가 된 것과 같이 황진 장군 이지전투에서 그 이마에 총탄을 맞고도 다시 일어나서 적진을 무너뜨렸잖아요. 이겼잖아요. 우리가 1만 군대를. 그런 것이 이제 황진 장군의 용맹이 결국 저는 대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완드 나이트의 가벼운 상처나 위협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죠. 완드 나이트는. 오히려 상처를 입었을 때 그 마음이 깃든 살라만더 의지가 더 맹렬하게 불타는 것처럼 우리 황진 장군도 조총탄에 투구가 깨지는 극한의 고통을 맛보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마주하면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투지 하나로 칼을 빼들었던 이 황진 장군의 전투력이 저는 완드 나이트가 지닌 그 불굴의 의지의 그 자체가 아니었나라고 연상이 되어서 연결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무원이죠. 진주성으로 향한 약속된 질주. 우리 완드 기사의 질주는 단순한 맹목적 폭주가 아니에요. 기사의 서약, 즉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약속과 의리를 향한 신념의 질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 황진 장군으로 봤을 때 모두가 패배를 예견을 했잖아요. 예견을 하고 성 밖으로 피할 것을 권유를 했었어요. 그쵸?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라면서 권유를 할 때 황진 장군은 우리 아군과 수성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만 대군이 둘러싼 진주성 한 가운데로 진짜 스스로 돌진을 하죠. 말머리를 돌렸죠. 그래서 불 속에 뛰어드는 정말 나방처럼 보일지라도 왜냐면은 모든 이들이 패배를 예견을 했기 때문에 정말 무모하다. 우리 완드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무모해 보일 수 있고 불 속에 뛰어는 나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로서의 신념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에 어떻게 보면 구덩이로 질주했던 거죠. 근데 그 황진 장군의 선택이 결국 그 신념이 이끌어낸 방향과 그 선택이 완드 나이트 카드가 보여주는 저는 그 준엄한 약속의 마침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 카드를 우리 황진 장군 멋진 황진 장군을 넣어볼 수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 황진 장군이 황희정승의 그 5대 손이라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황진 장군이라고 하면 그냥 알 수는 있는 인물인데 연계해서 생각해 보는 거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카드를 들여다보면서 또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 이런 사실도 알고 저런 사실도 알게 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1월여담 타로 카드를 제작을 하면서 1월여담 타로 카드가 한국풍 카드이다 보니 그리고 또 우리 역사 고증을 살리고 설화를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그 설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그리고 그 상징성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증을 거치고 전해져야 되기에 이렇게 설명을 이 인물이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들어갔어요라는 설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더 깊게 역사에 대한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좀 더 우리나라에 좀
가슴 아픈 역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완드 나이트의 설명, 황진 장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어제 완드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그림에 보이시듯이 그 완드 페이지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여기 인물들 뒤에 보면은 이게 공통된 배경이에요. 공통된 배경이고 공통된 상징물인데 우리 기본적으로 그 코트 카드들은 이렇게 메이저 카드들처럼 뭔가 빼곡한 상징들이 없어요. 특징들을 잘 살려주는 인물에 대한 특징이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주변부가 많이 힘을 뺀 카드들인데 그것을 저는 더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1월매던 타로 카드의 인물들에서는 비교적 우리나라 상징을 더 크게 알아볼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태극 무늬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 황진 장군과 적토마에 가려져서 요 태극 무늬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다른 인물들 보면 말이 들어가지 않고 인물만 있기 때문에 태극 무늬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태극 무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그 음양에 대한 것들을 크게 생각을 하고 그 음양 오행에 대한 것으로 이치를 많이 판단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 음양에 대한 조화를 상징하고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국기 태극기를 상징하는 요 태극 문양을 뒤에 배경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태극 그 문양 주변부로 이렇게 둘러지는 무늬가 무궁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궁화고 또 우리 완드 불원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홍단 심계에 무궁화를 넣었답니다. 그래서 배경이 여리여리한 핑크빛 도는 것과 같이 홍단 심계의 무궁화가 정말 잘 어우러지게 조화롭게 잘 넣었는데 이 무궁화에 대해서 또 잠깐 어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통일된 상징이기 때문에 오늘 완드 나이트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무궁화에 여러분 꽃말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명확히 무궁화가 우리나라 그 국화라고는 알고 있지만 등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미 머리에 익숙하게 우리 국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지만 제가 그때 알고 있기로 연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명확하게 우리나라 국화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는 그때 당시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나라 국화로 무궁화를 항상 그 윗분들도 그 무궁화 상징의 이런 배지를 달고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 또 애국가에서도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궁화는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무궁화 꽃말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챙겨와 봤어요. 일단 무궁화의 꽃말은 끈기와 인내, 그리고 불굴의 정신, 그리고 영원함, 일편단심,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꽃말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국 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정신을 의미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무궁화는 한 송이가 오래 피는 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여름부터 가을까지 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 특징이 있는 꽃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꽃말에 대입을 했을 때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생명력을 상징을 하게 되었고 또 끈기와 인내, 불굴의 정신이라는 꽃말이 붙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상징, 우리 한국 국화로 봤을 때 우리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국화로 여겨지면서 영원히 피고 또 피어나는 꽃이라는 의미에서 그 우리 민족이 또 끈기 하나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정말 외세가 대단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우리 너무 괴롭혔잖아.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았죠. 끊어지지 않는 그 생명력. 정말 강인한 생명력과 민족의 끈기를 상징을 하기에 우리나라 국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너무 익숙한 태극기고 너무 익숙한 무궁화지만 이렇게 그림과 이미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왜 때문에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가 되었고 또 의미는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또 우리 오늘 완드 나이트 황진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거대한 진짜 불꽃을 뿜어내는 옷을 입고 있었죠. 우리 완드 나이트가. 그리고 앞다리를 지켜든 적토마 위에서 거침없이 돌격하는 완드 나이트의 기사, 그리고 나라의 명운을 건 이치 전장 속에서 이말 총탄을 맞고도 결국 물러서지 않았던 우리 조선의 무장 황진 장군. 오늘 이렇게 완드 나이트와 황진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 교차점을 알아보면서 이 카드의 에너지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완드 나이트 카드는 주저함 속에서 가두어 두었던 우리의 열정을 어떻게 행동으로 발산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앞길이 편하게 꽃길만 갈 수가 없잖아요. 일사천리로. 그런 것과 같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현실이 진짜 10만 대군, 우리 황진 장군이 쌓아냈던 그 10만 대군의 포위망처럼 척박하고 위태로울지라도 내가 선택한 신념이랑 약속, 목표죠, 목표를 향해서 주저없이 말머리를 돌려서 질주하는 강력한 전진력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 완드 나이트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황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속에도 깊이 가두어 두고 있는 진짜 뜨거운 불꽃이 있다면 폭발시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폭발시킬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타오르는 의지 하나로 전장을 우리 집에 있던 황진 장군처럼 몽단이 히히히 장군처럼 그 여러분들도 우리가 현실이 빡빡하잖아요. 요즘 살기가 더더욱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그 현실의 벽에 주저앉기보다 돌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마주하는 의지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마주하시기를 바라보는 시간을 또 마음을 전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뜨겁게 타오르던 기사의 질주죠. 의지를 다져봅니다. 좋아요, 몽단이. 의지를 굳게 다져봅시다, 우리.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질주 본능을 멈추지 않았던 정말 열정적이었던 완드 나이트를 거쳐서 스스로의 매력과 정말 당당한 카리스마로 이제 세상과 또 우리나라였죠. 우리나라와 이웃들 따뜻하게 품고 지휘하는 완드킹의 모습 카드 연결할 건데요. 그 흥미진진한 인물이 또 우리 1월 무덤 타로 카드에서는 어떤 인물로 찾아오게 될지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완드가
원래는 유니카드 중에 그 수트가 4가지 수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시작하는 완드, 그리고 그 컵, 그 다음에 소드, 펜타클 이렇게 있는데, 완드가 불 속성이면 우리 컵은 물 속성이죠. 그리고 소드는 바람이고, 또 펜타클, 마지막 펜타클은 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는 유니카드 기반으로 했을 땐 그 4가지 속성 중에 정말 이성적인 소드도 너무 좋고, 이렇게 열정적인, 제가 제일 겁나는 게, 저한테 겁나는 게 무기력이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열정적인 완드도 너무 좋고 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대지에, 정말 광활한 대지가 다 품어내는 그 안정성과 현실성을 마주하게 하는 그 펜타클은 또 금전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갈망하는 수트들인데,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이 가고 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컵의 컵퀸을 굉장히 좀 외면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마음과 같이 이렇게 이끌렸던 카드인데, 우리 1월유감 타로 카드를 제작을 하면서 단연코 정말 너무너무 그 컵킨이죠. 우리 백자잔의 왕후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후인데, 의외로 완드에 들어가는 인물을 진짜 동경하고 너무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은 더 신나게, 더 재밌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힌트는 이미 우리, 그죠? 여기 카페에 이미 다 올라가 있고, 제 스레드나 인스타에도 아마 조금씩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참고해 보시는 재미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우리 완드나이트 1월 타로 카드의 인물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얼굴 없이 손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도 어제 잠깐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마이너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화면으로 크게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게 마련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제가 그 메이저 카드 때는 이렇게 사진에 대해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카드들을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AI가 또 잡아내는 그런 불안함도 있기도 하고, 또 화면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을 하다가 나온 게 이렇게 화면을 크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불도 켜보고, 이렇게 스탠드도 켜보고, 스탠드 2개도 켜보고, 1개도 켜보고, 이 방향에도 나와보고, 저 방향에도 나와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빛이 크게 들어오면 화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서 화면이 빛 번짐이 너무 심해서 이 그림을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등은 아예 그냥 킬 수가 없었고, 이렇게 스탠드도 원래는 2개를 사용했었는데 그 2개 중에 하나도 지우고, 이렇게 지금 반대 방향으로 하나만 지금 켜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하고 녹화본으로 원래 또 올려드리는데 올려드리지 못한 이유가, 오늘 원래 올리려고 준비 다 하고 했는데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까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렁이는 화면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정말 팔만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어제는 그 했던 버릇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눈을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눈을 마주쳐야 된다는 그 생각에 빼꼼빼꼼 나오면서 하다 보니 화면이 많이 일렁여서 이거를 녹화본으로 보실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앞서서 오늘 하기 전에 녹화본을 또 한 번 더 따로 설명을 해서 찍었고, 찍다 보니 이제 오늘 황진장군 여기까지 할 때도 이제 이 판단이 명확하게 선 거예요. '아, 내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오면 이 카메라가 초점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바로 잡아 버리니까 이 상황을 맞춰 놓고도 화면이 또 번지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어 어제자를 재방하면서 오늘 이 완드 나이트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안 게 '아, 내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과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이발도 꼼꼼하게 하고 삽살개 머리도 정리하고 해서 어 잘난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방송을 위해서는 잠시 제가 나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마이너 그 16 인물이죠. 16 인물 16회를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손인사만 하게 되더라도, 목소리만 듣게 되더라도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후로는 더 편하게 여러분들과 마주하면서 상담하고 카드에 대한 질문들도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오늘도 늦은 시간 다들 시간 내서 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오늘 요즘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더위에 지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안녕.